자, 안녕하세요. 오늘 공무원 연금공단과 함께하는 랜선 클래스 캘리그라피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참여 안 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캘리그라피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캘리그라피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을까요? 네,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말씀드렸어요. 자,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씨체라고 해서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캘리그라피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캘리그라피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정통 캘리고요. 또 하나는 실용 캘리라고 해요. 네, 정통 캘리는 말 그대로 정통이 있는, 그래서 문방 사호가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서예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붓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획을 긋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서예의 기본으로 이제 하는 것이 정통 캘리예요. 사실상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캘리그라피란 하고 정의를 내리면 서예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동양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글자가 서예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서예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문자로 된 창작 예술 활동이라고 해서 캘리그라피가 현대 이제 조형 예술로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동양화, 서양화 그리고 조각품 아니더라도 캘리그라피로 이제 전시회를 열거나 캘리그라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이제 정통의 서예를 기본으로 했는 것이 정통 캘리고요. 실용 캘리는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짜장면을 먹다가 갑자기 짜장으로 글씨가 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나무 이제 젓가락을 부러뜨려서 짜장을 찍어서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나 상관없이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실용 캘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용 캘리를 활용해서는 뭐 편지 봉투나 그리고 엽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배지라든지 손거울이라든지 뭐 손수건에 글씨를 쓴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물감과 재료를 활용해서 법칙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실용 캘리예요. 자, 그러면 저희 연금공단에서 함께하는 요 랜선 클래스에서 하는 거는 정통 캘리일까요? 실용 캘리일까요? 자, 1번 정통 캘리, 2번 실용 캘리. 맞아요. 실용 캘리예요. 잘하셨어요. 저희가 실용 캘리이기 때문에 보내드린 재료를 보면 붓펜과 그리고 사인펜과 뭐 엽서나 이런 키트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실용 캘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편안하게 글씨를 좀 더 배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글씨는 본인의 살아온 삶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글씨를 똑같이 쓰거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의 법칙은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한글을 배울 때는 규칙을 배우지만 글씨체에서는 한글의 법칙을 따라서 글씨를 쓰지만 저희가 글씨체를 똑같이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글씨체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두 가지의 글씨체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필요한 준비는 요거 토요켈리 사인펜과 그리고 모나미 사인펜을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두 가지의 글씨체를 배우실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토요켈리 사인펜을 활용해서 하는 초로미체와 미끄럼틀체예요. 그래서 이 글씨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글씨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따라서 하시면 조금 이제 연습도 편하시고 자신만의 글씨체를 두 가지를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선생님들 재료 준비 아직 안 하셨으면 재료 준비 잘 해주고 기다려 보세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수업에서 저희가 배울 것은
토요 캘리 사인펜을 활용한 글씨체 두 가지예요. 네, 글씨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초로미체. 네, 따라해보세요. 초로미체. 두 번째는 미끄럼틀체예요. 자, 이 두 가지의 글씨체는 납작펜으로 글씨를 썼을 때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여러분들이 연습했을 때에 조금만 연습하신다면 자신만의 글씨체로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씨체예요. 자, 요 재료를 받으셨잖아요. 재료를 이렇게 옆에를 뚜껑을 여셔서 보시면 12가지의 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내 기분에 어울리는 펜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렇게 찾으셔서 하나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진한 갈색의 펜을 골랐습니다. 자, 처음에 이 펜을 가지고 토요 캘리 사인 펜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때에 선생님들께서 또 이 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네, 맞죠? 그래서 이 펜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왼쪽이 약간 경사가 높게 되어 있죠. 맞아요. 이 펜은 사각촉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요 모서리가 왼쪽으로 오도록 펜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펜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드시고, 자, 우리가 직선에서 직선을 그었을 때 펜의 굵기가 이렇게 얇게 나와야지 돼요. 굉장히 얇죠? 그리고 세로선을 그었을 때는 완벽하게 사각촉이 보이도록 이렇게 펜이 굵게 나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렇게 여기는 얇고 양쪽은 굵게 나오도록 펜을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말이에요. 그쵸? 자, 이래서 자, 초로미체를 배우기 위해서는 선 연습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직선에서 그쵸, 선생님? 직선에서 약간 경사가 지는 대각선을 끊는 걸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펜이 이렇게 얇게 나오도록. 네. 볼까요? 이렇게,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감을 좀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습이 필요하세요. 네.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직선에서 이렇게 각이 살짝 벌어지도록 네, 이렇게 대각선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다가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 분명히 펜을 이렇게 얇게 나오라고 했는데 펜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네, 저는 굵게 해도 잘 안 되지만 이렇게 굵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펜을 잘못 잡았을 때 나타나는 이제 상황이에요. 펜을 잘못 잡았을 때는 이게 얇게 나와야 되는데 펜을 약간 돌려서 잡았을 때는 이렇게 펜이 굵게 나와요. 이렇게 하셨을 때는 글씨가 초로미체 글씨체가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신다면 펜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아마 얇게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펜이 이렇게 굵게 나오신다고 하시면 펜을 살짝 왼쪽 오른쪽 돌려가면서 선을 한번 그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에 얇은 대각선이 꾸준하게 나오는 자리가 생긴다면 이렇게 이게 기초가 되는 선이에요. 자, 세로선은 굵게.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초로미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로미체는 초롬하게 생겼다고 해서 초로미체예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초롬하게 생겼냐면요. 네, 이렇게 초롬하게 뭔가 좀 삐지면서 이렇게 얄쌉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 글씨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캘리그라피 글씨체로 인기가 많고 대중성이 있는 글씨체거든요. 자, 아까 제가 선 연습으로 보였다시피 가로선은 얇아야 되고 세로선은 굵어야지 되는 게 초로미체의 또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기역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역을 쓸 때에는 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먼저 쓴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 기읍, 그쵸?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비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시옷은 이렇게 내려오도록. 자, 이응은 이렇게 연결되도록. 자, 지읒도 똑같이 내려오도록. 지읒, 기읒,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글씨가 줄이 좀 올라갔나요? 네. 초롬이체는 가로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려주지만 이 전체 선은 수직선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글씨를 쓰셨다면 이렇게 받침을 길게 써주셔서 중심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네. 잘 보이시나요? 자, 리을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른 건 괜찮은데 리을이랑 미음이랑 비읍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리을을 쓰실 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와 여기가 폭이 같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일자로 떨어지도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미음은 세로 선을 그으신 다음에 이렇게 숫자 2를 써주시면 되세요. 비읍은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개성 있게 하시려면 이렇게 내려주셔서 길게 빼주시면 예쁘게 돼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는 가나다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성을 연습했으니까 이제 R을 붙여서 가나다를 쓰는 거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똑같아요. 자, 가로선은 얇게 하셔서 가로선은 살짝 올라가게끔 하셔서 가, 다, 다, 라, 마. 자, 비읍은 이렇게 길게 하셔서 파. 네, 이렇게 해주시는데 주의할 점은요. 가를 이렇게 길게 쓰시는 거는 이따가 이제 응용할 때 쓰시는 거고요. 지금 연습하실 때에는 요 한 줄에 이렇게 글씨가 다 들어오도록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선이 올라가지만 전체 배열은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귀여운 글씨체를 쓰시거나 획이 좀 자유분방했던 분들은 요 글씨가 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글씨를 익히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많은 연습을 통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글씨가 초록일체를 쓰신다고 쓰셨는데도 삐뚤삐뚤하거나 귀여운 글씨체가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문장 연습을 할 건데요. 문장 연습을 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은 받침선이랑 위에 중성선이랑을 좀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문구는 매일매일 좋아요를 쓸 건데요. 자, 매일 자, 이렇게 썼는데요. 그쵸? 자, 이렇게 쓰셨을 때에 매일매일 할 때 받침이 이렇게 하셔서 받침이 이렇게 길게 내려오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가나다를 쓰신 것처럼 초성, 중성이 한 줄에 오고 받침이 조금 길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글씨 배열을 해서 이렇게 쓰셔서 이제 이렇게 전체 글씨에 이제 배열을 좀 맞춰주시면 좋으세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 토요켈리 사인펜에 여러 가지 색깔을 한번 이용하셔서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대는 꽃이라는 문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렇게 하셔서 요렇게 이제 길게 응용하셔서 글씨를 쓰셔도 되시고요. 자, 또 다른 타는 듯한 열정으로 사랑하라라는 문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다른 색깔로. 네, 이렇게 해서 끝포인트에다가 글씨를 써주시면 좋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넓은 붓으로만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사각 촉으로만 글씨를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글씨를 익혔을 때에는 이렇게 얇은 글씨로도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행복한 우리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얇게 썼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죠?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하셔서 얇은 펜도 함께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또 예쁜 서체를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초로미체 글씨체를 두 번째로 미끄럼틀체를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자, 미끄럼틀체는 여러분 되게 재미있게 생긴 글씨예요. 네,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왜 미끄럼틀체라고 불릴까요? 네, 글씨를 미끄럼틀처럼 생겼다고 해서 미끄럼틀체예요. 자, 이렇게 미끄럼틀이 이렇게 내려오게 생겼잖아요. 요 내려오는 곡선을 닮았다고 해서 미끄럼틀체예요. 자, 미끄럼틀체의 샘플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각이나 미음이나 기역을 쓸 때에 보통은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미끄러지게 생겼다고 해서 미끄럼틀체예요. 자, 한번 저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끄럼틀체도 가로를 가늘게 쓰셔야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끄럼틀체는 초로미체보다 조금 더 쉬워요. 자, 가, 자, 자, 자.
네, 어떻게 미끄럼틀체처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생겼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글씨체도 요즘에 저희가 많이 쓰는 글씨체예요.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글씨체는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자막 글씨로 많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캘리그라피를 배우시면은 주변에 글씨나 자막이나 또는 간판을 보실 때에 아마 눈이 밝아지시는 경험을 하시게 되세요. 네, 그것처럼 이제 요 미끄럼틀체가 인기가 많은데 한번 조금 더 연구를 해볼게요. 자, 니은, 디귿을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여기에서 요 니은자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미끄러지듯이 해주시는 게 이 글씨의 매력이고요. 똑같이 이 직선 안에 글씨가 오도록 써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자, 요렇게 보시면은요, 문장이 좀 길지만 요렇게 보시면 초성과 중성을 한 줄에 넣고 받침을 이렇게 일정하게 내려오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글씨를 쓰실 때의 특징은 글씨를 조금 천천히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을 하셔가지고 꺾이는 부분을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가로선은 얇게, 세로선은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글씨도 응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얇은 글씨로 응용을 하실 수 있으신데, 자, 응용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따뜻한 당신 고마워요 라는 문구를 쓸 건데요. 이렇게 쓰실 때는 글씨를 조금 이렇게 빨리 써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렇게 반쪽 글씨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썼을 때 굉장히 개성도 있고 또 좀 즐거운 글씨체가 완성이 됐어요. 자, 어떻게 오늘 이 두 가지 글씨체를 배웠는데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 또 본인의 글씨로 서체를 개발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모두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글씨 두 가지 하셨는데 어떻게 잘 따라 해볼 만 하신가요? 미끄럼틀체랑 초롬이 글씨체는 평소에 정자체를 쓰시거나 이제 펜글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글씨가 좀 쉽고요. 이제 삐뚤삐뚤하게 약간 이제 POP 글씨체나 귀여운 글씨체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세요. 저도 사실은 정자체가 아니고 좀 귀여운 글씨체를 썼어서 처음에 이 글씨를 배울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저 좌절을 했죠. 좌절을 처음 했을 때. 근데 좀 계속 연습하고 이식하시다 보면 금방 따라 쓰시고 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종이 있죠. 저희 한글 쓸 때 중간에 이제 점선 표시되어 있는 그 줄노트 있잖아요. 줄노트에다가 연습을 하셔서 초성, 중성 기역 쓰고 아 쓰고 밑에 이제 미음을 쓸 때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성, 중성을 첫 번째 줄에 맞춰서 쓰시고 종성을 밑에 칸에 밑에 줄에 맞춰서 쓰시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자, 엽서 제작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롬이체, 미끄럼틀체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미끄럼틀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끄럼틀체에 그 엽서를 할 건데요. 자, 2회차에 저희가 키워드 주제가 그 꿈이었어요. 네. 꿈과 이제 희망에 관한 거였는데 여러분, 자, 꿈을 가지시고 이제 이렇게 글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글귀는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으니 그것을 잡아라 라는 문구의 명언을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쪽에는 이제 어디서 출처가 됐는 뭐 책의 내용이랑 아니면 이제 위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짧게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써주시고 갈색으로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고 하니까 바구니에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먼저 직선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바구니처럼 표시를 해주시고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네. 직선이 아니어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바구니 모양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이제 지그재그로 점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었죠. 네, 요게 꽃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그냥 이렇게 보글보글보글하게 해주시면 꽃이 완성이 돼요. 네. 자, 이런 거 해주실 때는 색깔을 조금 2가지나 3가지를 교차해서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 주황색이 있잖아요. 여기 핑크색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꽃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보글보글 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나뭇잎은 자, 여기 꽃과 꽃 사이에 또 지그재그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냥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 주시고요. 여기 밥알, 네, 쌀 1톨, 쌀 2톨 이렇게 교차해서 그려주시면, 그쵸? 나뭇잎이 완성이 됐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 끝에 나뭇잎을 하나를 더 해주셔야 나뭇잎이 귀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심에 줄기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연두색으로 이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짜잔, 이렇게 하면 완성됐습니다. 네. 네. 잘 따라 하셨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가로의 선이 가로로 잘 되어야 되고요. 세로선도 이제 세로로 직선으로 되어야 되는데, 저도 저만의 글씨 쓰는 이제 그 특징이 있고 습관이 있어서 사실 초록미체나 이런 미끄럼틀체가 깔끔하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여러분들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 반짝반짝 빛나는 너의 꿈이라는 글씨를 미끄럼틀체를 활용해서 쓸 건데요. 자, 미끄럼틀체를 활용해서 쓸 건데 이 글씨는 여기 모나미 펜으로 해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너의 꿈을 저희가 토요켈리 사인 펜으로 쓰면 좋은데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이제 정형화된 글씨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요 모나미 펜을 활용해서 조금 부드럽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데 짝을 이렇게 길게 빼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연습하시면 응용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자, 글씨는 자,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거기는 하겠는데요. 글씨는 이렇게 줄 맞추듯이 캘리그라피를 쓰시면 글씨 구도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짝에 기역이 내려와서 이쪽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글씨를 써주시면 되세요. 그쵸? 네. 그래서 자, 요렇게. 네. 그래서 글씨는 요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제가 나무가지에 별잎이 붙어 있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갈색을 준비하셔가지고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에 얇은 촉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나. 이쪽에는 조금 작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쁜 나무가지가 됐죠? 네. 자,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은 실력이 금방 향상되도록 해요. 자, 여기에다가 그냥 별을 그려서 색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좀 불규칙적으로 홀수가 좋아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자, 글씨도 이제 별표도 크기가 조금 크고 작게 번갈아 가면서 네, 이렇게 그쵸?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나는 여기 한 개 더 그리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글씨를 채워서 아니 공간을 채워서 허전하지 않게 이렇게 별표를 그려주시면 되세요. 네, 하셨죠? 자,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 너의 꿈이니까 어떻게 보여요? 정말 반짝반짝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별에다가 반짝반짝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짜잔. 그쵸?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반짝반짝 문구에는 이렇게 또 별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세로선을 길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점도 찍어주셔도 되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쓰시고 나면 여기 밑에다가 본인의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닉네임이 제주선이니까 거기에다가 제주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너무 크게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보셨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세 번째 엽서는 저희가 초로미체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꿈 다시 삽시다라는 이제 문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이제 좀 힘 좀 내. 너는 꿈이 있잖아. 라고 격려해주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런 엽서를 해주시면 참 힘이 다시 나겠죠.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꿈 다시 삽시다는 제가 이제 얇은 펜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해서 봐주세요. 자, 토요켈리 펜을 이렇게 세워서 쓸 건데요. 조금 네. 이렇게 길게 빼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전에 비읍을 배울 때는 비읍을 이렇게 길게 해서 빼는 거를 연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옆에 시가 있기 때문에 아를 길게 빼거나 비읍의 꼬리를 길게 빼면 여기 시읒하고 시옷하고 만나겠죠. 이렇게 되면 글씨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자, 이렇게 길게 빼는 글씨는 받침의 밑에가 이제 옆에 글씨가 없다거나 아니면 끝에 오는 글씨에 포인트를 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메인 글씨를 쓰시면 여기 밑에 작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도 꿈이라는 글자에 그냥 이렇게 별 표시로 네, 포인트를 주시면은 간단한 엽서를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림은 홀수가 예쁘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나 숫자 2라든지 4라든지 뭐 특정한 숫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제 홀수로 넣어주시면 엽서가 완성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글귀는 네. 네. 너의 꿈을 응원해라는 글씨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토요켈리 펜으로 해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종이의 중간에다가 글씨를 쓰시면 좋으세요. 네, 너의 꿈을 응원해 라고 쓰시고, 자, 모나미 사인펜을 활용해서 간단한 그림을 또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선 하나를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도가 물결치는 거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두 줄을 그어주시면 이렇게 파도가 됐죠.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배를 그려주시는데요. 배를 크게 그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멀리 보이는 그냥 돛담배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깃발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셔서 짜잔!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제주선이라는 제 본인의 닉네임을 쓰셔도 되세요. 저는 닉네임이 제주선이니까 제주선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이렇게 했는데 공간이 남으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그렸잖아요. 요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달이라든지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더 주시면, 네, 또 이렇게 더 완성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선생님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요것은 종이 이제 프레임 액자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처에 큰 문구점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가시면 이렇게 묶음으로 이제 잘 이렇게 판매가 되어지는데요. 여기 이제 확인 잘 하셔가지고 요거 사이즈 확인 잘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집에 이렇게 이제 여기 나무 집게로 연결해서 중간에 나뭇잎을 걸거나 드라이 플라워를 걸었을 때에 집에 되게 예쁜 소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종이를 저희가 보내드린 엽서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이제 선물로 해주시면은 굳이 이렇게 거창한 액자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또 소박하게 선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엽서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자 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희 유튜브에 강의 올라오는 거 다 아시죠? 네. 자, 좋아요하고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오늘부터 비가 오는데요. 캘리그라피는 차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문화생활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숙여서 글씨를 쓰기 때문에 목에랑 어깨에 무리가 많이 오거든요. 선생님들 너무 재밌다고 계속 이렇게 글씨만 쓰시면 병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 꼭꼭 해주시고 목도 돌려주시고 하늘도 봐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기를 잘 풀어주시면서 하셔야 또 건강하게 저희가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들 그러면 자 따뜻한 차 많이 드시면서 연습 또 연습 일주일 동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요, 쿠레타케 붓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쿠레타케 붓펜은 어떤 거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쿠레타케 붓펜으로 글씨를 활용해서 이제 쓰는 방법과 이제 또 기술을 또 저희가 가르쳐 드릴 건데요. 다음 주 준비물은 쿠레타케 붓펜과 그리고 엽서 이제 꼭 큰 엽서 있거든요. 엽서하고 이렇게 연습장 꼭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